입장 먼저 발표해주세요. 입장문 입장문 발표하겠습니다. 아직 취직의 기회를 좀 더. 김태구 위원장과 저 박명환은 비통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료계 지도자 5명에 대한 정부의 폭압은 14만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깊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시 천명하지만 전공의 후배들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젊은 의료인으로서 이 나라 의료의 100년 대계를 그르치는 엄청난 실정에 대해 양심에 의지하고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항거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건설적인 정책을 위한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대타협의 장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 대한 조사는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일 의협, 서울시 의사회, 강원도 의사회 그리고 의료 지도자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슨 대단한 증거를 수집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와 김태구 위원장은 양심에 따라 성실히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말도 안 되고 조작된 공문서를 누가 만들었습니다. 저희 비대위를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인 것으로 보고 어저께 저희가 정식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서울대 의대교수 전원 사직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서울대학교 교수님들도 이번 정책의 부당함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의사를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업무 방해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신다는 건 아닌 것이죠? 전공의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의사 표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조라든지 교사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활동하기 이전부터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입장입니다.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나요? 저희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14만 모든 의사들이 현재 정부의 폭압적인 이런 강압 수사 또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2,000명이라고는 과도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당하게 조사에 임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정부의 정책이 합당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책이 순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현재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에 대해서 전공의들이 수자적으로 그들의 뜻을 표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중재해 주셔야 되리라고 보고요. 결국 국민의 건강의 최종 책임자는 정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열린 자세로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중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의들의 이번 자발적인 사직 저항 운동은 정부가 의료계와 28차례나 의료인한 협의체에서 논의를 했다고 하고 또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3가지의 연구 자료를 인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2,000명이라는 과도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당위성을 표방을 했지만 그런 의료계와 논의를 했다는 것 또 정당하게 연구 자료에 나왔다고 하는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도 90% 가까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찬성했던 여론이 최근에 연합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48%가 2,000명 증원에 찬성하고 있고 36%가 과도하다는 입장이고 11%는 현행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해서 결국 따지면 48대 47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론은 점점 바뀌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갖다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께 호소를 하려고 하고요. 뭐 정부는 이런 의료 대란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또 의대생들에 대한 그런 자발적인 휴학으로 인해서 교육 대란이 곧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항상 2,000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좀 물르시고 원점 재논의를 해주시고 해서 이 사태를 좀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 의대 교수. 저는 임현택이라고 합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불안을 느끼고 계실 국민 여러분들께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경찰 조사에 앞서 저희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혐의는 전공의들을 선동하여 집단 행동을 교사했고 그로 인하여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법적으로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전공의들이 사직이 범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되어야 할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의 행사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 최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열심히 살아봐야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힘들기만 하고 손해라는 인식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싶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이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의 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수의료, 바이탈 과목의 전공의들은 일주일에 100시간 가까이 일해서 전문의가 되어도 배운 재주를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배운 대로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의료소송에 걸려 수십억의 배상을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아 감옥만 안 가도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전문의가 되겠다고 수련을 받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 된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 선배 의사는 물론이고 정부나 언론 모두 젊은 의사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안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우리나라 의료를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비난하거나 죄악시할 자격은 없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각자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선택을 할 때 자연스럽게 그들이 필수 의료의 영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환경을 이 사회가 만들어준 적이 수십 년간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회라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최선의 선택이 모여서 모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교하게
정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쳐달라. 오랫동안 애원했지만 정부는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희망이 보이지 않나 이제 그만두려는 젊은이들에게 강압적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심지어 공익을 위해서 전공의들의 수련을 그만둘 자유마저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과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팬데믹 상황이 벌어진 것도 아닙니다. 전공의가 빠졌지만 여전히 절대 다수의 의사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줄어들고 지역 1, 2차 병원의 역할이 커져 의료 전달 체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말조차 나오는 상황입니다. 공익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무리하게 전공의들의 사직을 금지하고 강제 근로까지 명령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수련병원들의 업무가 방해받았다라는 얘기에도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서울 성모병원 같은 병원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니 사직한 전공의들을 엄벌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수련병원의 교수와 전임의들은 경무 속에서도 전공의들을 보호해달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살리겠다라는 필수 과목의 전문학회들은 오히려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연달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전공의들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강행한 정부입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이 저를 포함한 일부 의사들이 선동과 교사의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 강행 속에서 세계 최저 수준의 의료 수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사법 리스크라는 최악의 조합으로 인해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필수 의료에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부가 다시 헌법을 무시하는 무리한 명령을 남발하고 면허 취소를 운운하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젊은 의사들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남은 미련까지 훌훌 털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것. 이것이 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혐의는 SNS에 공개적으로 선동성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라는 것을 주된 범죄 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선동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내란이나 외환, 폭발물에 대한 죄에 해당할 때뿐입니다. 외환이나 폭발물은 애초에 해당 사항이 아니니 결국 정부가 전공의 사직을 비롯한 의료계의 정책 반대를 내란으로 보고 있다라는 방증입니다. 2,000명이라는 정원이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라는 정책 패키지를 필수 의료 과목의 전공의들과 교수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무리하게 의사들을 압박하며 끝내
의료를 개혁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의사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저는 의사로서 잘못된 제도와 법에 반대하기 위해 오랫동안 시위도 하고 소아청소년과 폐과선언도 하고 여러 정치인과 공무원들을 찾아가 항의도 해봤지만 입을 틀어 막혀서 체포를 당하고 SNS에 쓴 글을 가지고 내란을 교사했다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은 정말 생애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왕의 말을 거역했다고 해서 대역죄인이 되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정부에 반대한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엮어서 남산으로 끌고 가던 군사독재 시절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수십 번이나 자유를 말씀하시고 국민들에게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을 제안하는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공권력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무시하고 억압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손막히고 공포스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조사에서 이러한 저희 입장을 소상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비록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믿기 힘든 일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과 우리 사회의 양심을 믿고 주어진 조사에 성실하게 떳떳하게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과 다름없이 젊은 의사들을 지지하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딱 들어가기 앞서서 조사 신경 한마디만 다시 말씀해 조사 일정 때문에 신경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